네. 지금까지 또 작가님께서 이렇게 작품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좀 도스트 시간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작가님과 함께 또 토크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들을 많이 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 질문들을 따라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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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같이 도스트를 관람하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좀 목이 좀 타시지 않으신가요? 물 좀 먼저 좀 마시고. 네. 네. 저희가 지금 되게 라이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좀 뜨는 시간이 또 있기도 한데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좀 질문 주신 것 중에 보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걸러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삶에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에 대한 고민 후 하게 된 답변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인가 이 삶에서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걸러내게 된 자신에게 삶의 가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걸러내게 된 그런 의미의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으셨던 건지. 질문이 좀 어려워. 네, 뭐 삶까지 제가 뭐 어떻다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저는 그림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제가 어떤 보고 경험한 것들을 그 화면에 담는 걸 텐데 그동안은 많이 채우고 본 것들을 그거를 표현하기에 급급했는데 과연 그 표현하는 게 무엇일까? 네, 그 얘기는 무엇에 집중하고 그 말은 또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제가 어떤 부분에 집중할 것인지 뭐 그 얘기를 아까 했던 거죠. 네. 떠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림을 그리실 때 어머니의 그림을 그리셨을 때 원래는 되게 화려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는 어머님의 그런 주문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보였다고 했는데 그게 단순히 어떤 그림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그 아픈 현실에서 무언가 다르게 다가왔던 삶의 관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건 아니었던 거거든요. 아까 원래는 화려한 것만 찾고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눈에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 사람의 무언가 진짜 그런 모습, 지금의 현재 그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 그것이 어떤 삶적인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림에 대한 말씀이셨던 거죠. 결국 그게 이제 삶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질문이 조금 아마 목소리가 여기 좀 질문하신 분이 네. 네,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조금 네. 네, 질문은 좀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조금 해주시길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좀 제가 다음 질문인데 네, 병만 매거진 되게 네이밍이 아주 센스가 있다고 그렇게 또 이렇게 유쾌하다는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셨고, 네, 하얀 순간이라는 책을 통해 작가님의 그 암투병 기간이 인생에서 하나의 고비이자 전환점이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매거진 병맛은 그런 큰 경험 후에 나온 또 하나의 작품이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앞으로의 창작 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렇게 또 실시간 질문으로 또 올라왔어요. 예정된 질문들이 아니어서. 네. 우선 제가 지금 전시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그 그림을 통해서 다시 세상과 관계 맺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갤러리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그 엊그제 라디오에도 그 얼떨결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그 보낸 시간과 그림들로 이렇게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경험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동력을 삼아서 다음 작업을 하고 싶고요. 저는 지금 태백에가 있어요. 네, 강원도 태백에서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길을 잃은 사람 같은데 그 길을 묻고 싶어요. 그 산을 보고 태백이 또 물길이 시작하는 그런 발원지가 있는 곳이기도 해서 그렇게 다음 작업을 이제 질문해 가면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도 되게 그 작가님의 것들은 다음 이제 작품들을 또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셔서 이렇게 접하시고 나서 작가님에게 또 많은 좀 응원도 좀 보내주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태백에 또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태백에서의 또 작품 활동도 저도 좀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어떻게 또 전시가 또 열릴지 많이 또 기다려지는 한 사람이기도 해서요. 네, 네. 그리고 네. 바다를 이제 그린 이제 작업 방식에 대한 좀 설명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붓터치가 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제 마치 그림을 씻어낸 것 같은 느낌을 또 이렇게 받으셨대요. 관람 이제 하러 오신 분의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아요. 무엇을 그린다는 느낌보다 그 씻어낸다는 느낌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바다라는 형체가 없는 그 특히 그 파도 치는 그 순간에 대해서 제가 표현한다고 할 때 이거를 굉장히 다듬어가고 묘사를 할수록 그 제가 경험한 그 느낌이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씻어내야 하고 걷어내야 하고 어떻게 보면 뜯어내야 하고, 그게 제가 만난 그 파도와 딱 닿아 있더라고요. 그런 기법이. 그래서 붓으로 이렇게 다듬기보다는 씻어내는 표현이 되게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거기 연장선의 질문일 것 같은데, 그 신문지를 또 이렇게 또 이제 쓰셨잖아요. 그거에 또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신문지를 재료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복합적인데요. 제가 얼마 전까지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그 아파트 복도에 쌓여 있는 신문지 더미가 어느 날부터 눈에 계속 들어왔었어요. 저는 그 시기에 병원에서 퇴원은 했지만 몸을 좀 가누기가 힘든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차곡차곡 쌓여가는 종이가 눈에 계속 아른거렸었고, 그리고 또 그 이전부터 재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물을 머금은 붓이 종이에 닿을 때, 그 스며드는 순간을 느낄 때 뭐랄까 촉촉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닫혀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고요. 제가 건조한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세상이 좀 각박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저는 대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 석사 과정까지 한국화를 전공했어요. 그 지필묵이라는 재료, 그게 거기에 이제 한국화의 정체성을 기대면서 벌어지는 여러 좀 강압적인 상황들이라고, 그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던 재료에 대한, 그 종이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져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 종이에 대한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계속 두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 바다에서 그 기억을 다시 만나게 됐고,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저에게는 그 종이, 하지만 그 예전과는 다르게 매끄럽지 않은 종이, 그 매끄럽지 않은 종이를 표현하게 된 거는, 제가 지금 다시 만난 세상은 사실 살고 보니까 그냥 평평하지 않고 매끄럽지 않고, 어느 부분은 접혀 있고 구겨져 있고 뭐 골마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세상 속에 제가 놓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이런 종이와 신문지를 사용하게 됐어요. 네. 오늘 이제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의 좀 많은 궁금증이기도 해서 제가 그걸 좀 대표해서 좀 얘기를 드려봤는데, 또 거기에는 또 어떤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다고 하니까 또 작품을 또 다시 또 이렇게 좀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또 이제 질문이, 작가님에게 자화상이란, 라디오 스타식 질문. 자화상이라는 게 자기를 보는 거고 자기와 눈을 맞추는 거라고, 그런 작업인데,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작업 같기도 해요. 특히 어떤 자기를 봐야만 하는, 보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이제 화가가 자화상을 그리고 그 화면에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자화상을 그리는 그 순간은 저에게는 제가 저랑 따로 놀고 있고, 그래서 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 저를 만나고 싶은 그런 순간에 자화상을 그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저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아이고. 저는 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 공간을 또 하는 사람으로서 또 좀 되게 감사한 게, 이 작가님이 또 이번에 첫 전시를 또 여기서 열어주신 게 저는 되게 또 영광이고 감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공간들이 또 있었을 텐데, 또 여기에 소집을 좀 택하신 이유가 또 직위로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할까요? 네네. 소집에서 전시하게 된 이유는 우선 서울일 필요가 없었고요. 큰 대도시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인구 밀도가 높고 그럴수록 뭐 어떤 자본이나 어떤 기회 요소가 많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더 공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겨울을 보내고 작업한 곳이 이 지역이기도 하고, 바다를 옆에 두고 사시는 분들이 제가 표현한 바다를 어떻게 바라보실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또 이 소집이라는 공간이 그 정형화된 어떤 갤러리의 느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작가의 어떤 자율성도 굉장히 높은 공간이라고 느껴졌고, 또 운영하고 계신 그 두 소집지기 분의 어떤 진중함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도 미팅하면서 느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저도 굉장히 낯설고 그 대표님들께서도 그러실 텐데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항상 저도 되게 생경한 경험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작가님들과 조금 더 많이 요즘 시기가 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또 작게라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좀 교류하고 이러는 것들을 항상 좀 꿈꾸고 있는데 시기상 그렇지 못한 게 되게 안타깝고 그렇다 보니 그러면은 이렇게 좀 직접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또 랜선으로라도 작가님에게 좀 그렇게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좀 부분들을 또 작가님께서는 또 흔쾌히 또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십사 이제 어떻게 부탁드렸을 때 이렇게 또 흔쾌히 해주시는 것도 되게 감사한 부분이고 아마 되게 많이 또 긴장이 되시고 또 처음 하는 경험들이 대부분이셔서 그런 분도 있을 텐데 또 오늘 그렇게 좀 도스트까지 이렇게 해주신 건 진짜 처음이거든요. 근데 되게 잘 차분히 해주셔서 저도 그 부분도 되게 또 감사한 부분입니다. 네? 네네. 제가 도슨트를 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담이 많이 돼서 지금도 제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매거진 병맛 편집장이기도 하고 출판의 발행이기도 한데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특히 몸에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오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제가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작품을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편집장으로서 설명을 한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잘 해주셨죠, 그죠? 네. 네. 또 이제 좀 이어서 조금 질문이 또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바다 사이에 놓여 있었던 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여기 좀 연장으로 바다에 온 두려움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아마 그런. 아무래도 바다를 좀 모티브로 이번이 좀 작품을 이제 그리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이야기가 더 좀 궁금하신가 봐요. 네. 우선 바다에 온 이유는 오랫동안 누워 있다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탁 트이고 좀 푸른 공간을 몸이 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오고 나서 보니까 저한테 있던 그림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붓의 안 좋은 습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굳어있던 감각들 이런 것들이 바다에 오랫동안 좀 머물면서 스스로 거리를 두고 저를 관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시작이라는 거는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두려움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새로운 변화는. 그런데 그런 두려운 감정들, 설레지만 두려운 감정들이 제가 바다 사이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이고 생각들 같아요. 그래서 제 그림들을 보시면 다 매끄럽고 반짝반짝하지만은 않은 게 그런 두려운 감정들을 표현하고 담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조금은 거칠기도 하고 매끄럽지도 않고, 그게 제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을 그렇게 표현할 때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가 바다 사이에서 느낀 것들인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질문들이 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바다가 되게 가까이,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 강릉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곁에 딱 항상 마주하고 있는 게 바다인데, 그 바다를 또 저마다 또 생각하는 마음들도 또 되게 또 다양한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이런 작가님의 이런 작품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작품으로 또 느끼는 바다는 또
또 다르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전시 관람하러 오신 분들 중에 또 동해, 묵호에 사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종종 네. 관람을 하러 오셨거든요. 또 그 분들이 이런 또 묵호라는 걸 테마로 한 거가 좀 인상적이었나 봐요. 또 항상 보는 바다인데 또 그렇게 또 작품으로 만나는 부분들이 또 특별했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여기 또 질문 중에도 묵호에서 작업하면서 특별한 친구를 만난 걸로 들었어요. 잠깐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이제 제가 뭐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남는 시간은 주로 산책을 많이 했어요. 밤낮으로. 근데 그 밤길을 걷고 있는데 그 고양이 한 마리가 옆에 와서 안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통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동물이었는데 그 순간에 발밑에서 떠나지 않아서 그 한참을 멈췄다가 그 입양자를 찾아서 네, 입양을 무사히 보냈습니다. 네. 이게 또 고양이 집사가 되셨군요. 유지 뭐 그래도 또 그런 또 특별한 친구를 또 만나셨다고 또 이렇게 새롭게도 듣게 되네요. 대표작 그림을 한 번 더 좀 화면에 비추어질 수 있나요? 지금 이 대표작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을 좀 대표작으로 꼽으신 이유가 좀 무엇인지 좀 궁금하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좀 같이 글쎄, 가장 제가 극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그 관람객께서 관람객 한 분이 그런 그 평을 남기셨는데 길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품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잡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서 저는 무언가를 바라보려고 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길을 묻고 있었고 그게 이 순간 이 그림에 잘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리고 가장 개운한 그런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 제가 부서지는 그 순간 네. 그래서 이 그림을 가까이 보시면 어떤 부산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전에 인테리어 일을 했었어요. 예, 인테리어 쪽에서 일을 하면서 보통 인테리어를 들어가기 전에 가장 첫 단계가 철거하는 단계예요. 근데 그 철거할 때 다 부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벽에 있던 벽지를 착 뜯어내잖아요. 그 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통쾌했어요. 그 답답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그게 또 무의식 중에 저한테는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작업의 과정들이죠. 여기 보시면 종이 조가리들도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그림 옆에다가 그래서 설치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게 질문을 또 받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진짜 이게 라이브의 묘미인가 아닐까 생각이 또 드네요. 바로바로 또 이렇게 대표작에 대해서 또 궁금한 부분들을 또 바로바로 풀어주셔가지고 이어서 파랑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파랑? 이 파랑의 춤. 이 파랑의 춤 이 시를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바다를 보면서 그 한 가지 배운 점이 있는데
바다가 쉬지 않고 움직이더라고요. 사실 그 무코에 오기 전까지 밤마다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조금만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별 생각이 다 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라도 더 미루지 않아야겠다 그림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바다를 오랫동안 보니까 그 바다에 온 사람들 예전에 저처럼 어떤 감정들을 다 던지고 가는데 그런 바다는 어떻게 저렇게 계속 푸를 수 있을까? 보니까 쉬지 않고 움직이고 쉬지 않고 자신을 부수고 그러면 두려울 틈도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바다를 통해서 배웠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이 시를 또 이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이렇게 계속 읽고 또 읽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관람하시면서. 그래서 아마 이런 지금 이 얘기를 또 들으면서 또 한번 이렇게 아마 관람 이제 앞으로도 오실 분들에게도 좀 의미를 좀 더 담고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많은 것을 걸러낸 지금 앞으로가 이제 기대되고 설레이시는지 또 어떤 마음, 어떤 좀 기분이신지. 그게 다음 작업으로 보여질 것 같으니까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 마지막 2가지만 더 하고 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게요. 종이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었군요. 저는 전시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태백에 계신 이유를 좀 잠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네네네네. 그 태백이 지금 또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시는지 요게 또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저 2015년에 자바상 이후로 회사 생활을 4년을 했었는데 그동안 되게 제가 가장 갈증을 느꼈던 게 어떤 맑은 것들에 대해서 투명한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태백을 알게 됐고요. 태백에 검룡소라고 있는데 거기가 발원지죠. 물길이 시작하는 곳인데 그래서 그곳을 찾게 됐고 답답할 때마다 저는 그곳을 왔던 것 같아요. 사실 자주 왔었어요. 태백은 매년 그냥 힘든 순간마다 찾았었는데 그때 만난 검룡소를 그림으로 표현을 또 그때 해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잘 담기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의 숙제처럼 남겨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머물고 있기도 합니다. 또 운 좋게 지원을 받아서 지금 작업 공간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질문 아마 다음 질문이 다 그게 다 이제 좀 연계가 돼 있네요. 무코에서는 바다를 보시고 아마 지금 태백에서는 이제 산을 이렇게 또 보시면서 또 특별히 또 생각하는 검룡소라는 곳도 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두 자연물에서 받게 되는 이제 감각콩은 영감에 좀 혹시 다른 점이 좀 있으신가요? 좀 장소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좀 차이가 있는지. 네. 우선 산에서 보는 그런 선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게 되게 고착화되어 있던 제가 특히 산수화를 그리고 이런 동양화
문학이라는 전공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 가면서 만나게 되고 또 영감을 받고 그게 선부터 시작해서 어떤 색이라든지 그리고 회화적인 언어들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컴퓨터 화면으로 보거나 뭐 핸드폰 화면이나 이렇게 건너보는 것보다 경험하고 그 현장에서 볼 때 더 만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움받고 있고 제가 지금 산에서 보는 것들은 일단은 선을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잡히지 않는 형태에 대해서도 그 바다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산과 바다는. 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거의 이제 마칠 무렵 이 벌써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이후에 또 작가님과의 또 만남을 좀 기다리면서 좀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아마 작가님께서 여기 지금 마지막 약간 소감 같은데 하얀 순간에서는 투병 기간의 처절함이 느껴졌고 또 뭔가 모를 억울함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매거진 병맛에서는 적당한 위트도 있었고 또 뭔가 아픔에서 탈피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아픔을 다루기보다는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림을 통해 자기 자신을 취하고 또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이제 관람을 또 하신 작가 분이 남겨주신 소감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이 전시를 또 하시면서 또 이제 오늘 이런 한 걸 하면서 또 느낀 어떤 소감을 좀 마지막으로 해서 좀 인사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시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제가 그러니까 정리한다는 것들이 참 한편으로는 안정감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숨막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정리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을 좀 경험하고 느끼면서 삶도 그렇고 그 작업도 이어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귀한 또 이렇게 현장에도 또 지인분들이 와주셔서 되게 힘이 또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랜선으로 또 이렇게 같이 이런 전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작가님께 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 시간을 되게 주말에 또 이런 황금 같은 시간을 또 이렇게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도스트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또 이렇게 또 같이 또 남겨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현장을 방문한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느꼈어요. 이제 아마 이렇게 좀 리얼하게 아마 좀 중간중간 소리도 많이 좀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런 또 리얼함이 또 이 라이브의 또 묘미가 아닐까 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희 그러니까 사실 이 전시를 관람하고 나면 항상 그 말을 드려요. 작가님께서도 부탁한 말씀이셨는데 이 전시를 보고 나서 꼭 바다를 다시 한번 가보시길 이렇게 추천드리거든요. 아마 좀 느끼는 자신의 또 바다가 또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또 같이 한번 또 느껴보셨으면 해서 그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저희가 뭐 당장 지금 바다를 갈 수는 없는 또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신에 아까 그 대표작인 그 작품을 좀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 한번 흔들면서 네, 감사합니다.